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리하자 다섯 번째 제 3과목입니다.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죠. 화장품 영업자 중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 즉 화장품 제조업자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시설 기준과 영업자의 의무 중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하는 파트입니다. 물론 화장품 안전 기준과 관련된 법조문 역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관련 고시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CGMP, 즉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 과목은 선다형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1000점 만점에 250점이죠. 작업장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관리, 설비 및 기구관리, 내용물 및 원료관리, 그리고 포장재 관리 총 5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장품이 미생물 등 외부 오염으로부터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작업장, 작업자, 설비기구, 그리고 내용물 원료, 포장재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역시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위생관리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에 따라서 혼합 소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화장품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은 네거티브 리스트 체계로 원료 사용이 이루어지죠. 즉,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정해져 있고요. 현재로는 약 1060여 가지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원료를 사용할 수 있죠. 약 2만여 종이 넘는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제품이 구성되는 성분들은 대략 한 20가지에서 50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된 원료를 제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벌크 제품이 되겠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충전, 1차 포장이라고 얘기하는 충전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난 그런 제품을 바로 벌크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벌크 제품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의미하는데요.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외부 포장재, 아웃박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은 제외한 것입니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1차 포장이 되고요. 1차 포장을 수용하는 그 이상의 그 포장을 2차 포장재라고 하죠. 제1회 시험에서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작업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바로 정답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잠시 그 멈춤을 누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작업장 외관 표면은 가능한 매끄럽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소가 용이하죠. 세척 소독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소독제 부식성에 저항력이 낮으면 안 됩니다. 저항력이 있어서 소독제와 어떤 반응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식이 잘 되겠죠, 그럼. 저항력, 그럼 무조건 높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창문이 나올 경우에 잘 닫혀야 됩니다. 무조건 닫혀야 되고 열리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유는 뭐 당연하지요. 외부에 그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이물이나 먼지들이 들어오면 잘 안 되죠. 하지만 환기는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기 조화 시설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죠. 네 번째, 세제 또는 소독제는 최소한 잔류하는 제품을 쓴다라면 무조건 틀립니다. 잔류가 되면 무조건 안 되고요. 잔류는 돼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면의 이상을 초래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생산구역 내에서는 세척실, 화장실 무조건 NO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척실과 화장실은 생산구역 내에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CGMP 고시 제8조에는 시설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죠. 앞에 문제와 연관해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작업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 즉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 같이 섞어서 제조하면 안 되겠죠. 구획 구분돼야 되고요. 교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바닥벽 천장 역시 매끄러운 표면 지녀야 되고요. 소독제 등
부직성의 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환기 잘 되고 청결해야 되는데요. 환기가 잘 된다고 무조건 외부에 있는 공기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들어오면 오염이 될 수 있겠죠. 제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할 수 있는 공기조화 시설,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갖춰서 적절한 환기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소에 적절한 조명 설치해야 되고요. 또 조명이 파손될 경우에 보호, 장치, 처리 절차 필요합니다. 세척제,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그런 것들 사용하고요. 제조구역별 청소,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서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보는 김에 제조 품질 관리에 관한 설비의 적합 기준입니다. 빨간 부분만 잠시 볼까요? 설비들, 특히 사용하지 않는 호스나 부속품 등은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요. 건조한 상태 유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요. 청소 소독제와 화학 반응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수관, 이런 배수관, 배관이나 배수관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역류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파이프나 덕트, 이런 대들보 같이 노출이 안 되게 설계하고 또 벽에 닿지 않게 청소 용이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장의 방충 대책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적합한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실내압은 외부보다 높게 한다. 만약에 풍선을 불 경우에 풍선 불게 되면은 공기들이 풍선 안으로 몰려 들어가죠. 그러면서 공기압이 풍선 안쪽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입구를 막고 있다가 놓게 되면은 그 공기압이 높았던 그런 풍선 안에 공기가 바깥으로 밀려 나오죠. 이때 바깥에 있는 어떠한 공기도 풍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풍선 안에 공기압이 높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청정도가 높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 압력을 높게 해서 외부의 공기가 이물질이나 먼지와 함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벌레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겠죠. 자, 1번 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구멍에 틈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2번 개방이 돼 있는 창문이 있으면 안 되죠. 3번 가급적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빛은 가급적이 아니고요.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수구는 폐수구를 통해서 그 벌레들이 그 외부로부터 유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필터가 아니고 트랩을 달게 합니다. CGMP 고시체 구조에서는 작업소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곤충, 해충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보면은 4가지 원칙, 벌레 좋아하는 것 제거, 빛은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한다, 조사한다, 구제한다. 구제한다는 것은 벌레의 개체수를 관리한다는 거죠. 방충 대책의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배기구, 흡기구, 천장에 있는 배기 흡기구에는 필터를 달아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폐수구에 트랩 다는 거 바닥 쪽에 기억하시고요. 또 골반지나 나무 같은 거는 벌레 집이 됩니다.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내압 외부보다 높게 하는 거 공기 조화 장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간단한 몇 가지 부분 사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는 직원의 위생기준입니다. 작업자의 위생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는 표현을 고르는 거네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일까요? 직원은 의약품을 제외한 개인적인 물품, 어떤 것이든지 제외하면 안 되고요. 모든 개인적인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음식 등이나 그 밖에 흡연구역 등은 제조 보관 지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에서 섭취하거나 흡연한다는 거. 자,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 맞습니다. 제조구역별 접근 권한 있는 작업원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관리 보관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피부에 외상 또 질병 걸린 사람은 화장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한다. 작업소 보관소 내 모든 직원은 규정된 작업복 착용한다. 그리고
안전성, 제품 품질에 악영향 미칠지도 모르는 건강 조건을 가진 직원은 제품 쪽에 관련된 표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GMP 고시 제6조에는 직원의 위생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1, 2, 3, 4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 사망만 보고 가겠습니다.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이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하거나 화장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누구의 소견이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까지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합니다. 본문항은 방문객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화장품 제조관리 보관 장소에 출입했을 때 누가요? 방문객이 조치 사항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 고르는 건데요. 안전위생의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제조관리 보관구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안전위생 교육 훈련 자료에 따라 출입 전에 기억을 실시한다. 기억은 교육 훈련이죠. 방문객 제조관리 보관구역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하고요. 방문객의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교육훈련의 내용은 직원용 안전대책, 그리고 작업위생 규칙, 작업복의 착용, 손 씻는 절차 등입니다. 청정도 기준에 대한 사항인데요. 청정도 기준에 대한 대상 시설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1등급에 해당되는 1급지는 크림벤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미생물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실 안에 별도의 공간이죠. 이때 이곳에서의 미생물 관리 기준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건데요. 자, 낙하균과 부유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시간당 10개, 또 부유균은 제곱미터당 20개입니다. 청정도 기준에 대한 다음의 장표는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1등급 청정도 원격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크림벤치, 그리고 청정 공기 순환은 시간당 20회 이상 또는 차압 관리, 그죠? 구조 조건은 여기 헤파 필터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곳, 제조실, 충전실, 내용물 보관실,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실험실 등인데요. 시간당 10회 이상의 공기순환, 차압관리. 그리고요. 헤파 필터는 필요시 설치하지만 프리필터랑 미디움 필터 두 가지 다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낙하균은 30개 시간당, 부유균은 200개 제곱미터당입니다. 3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이 안 되는 곳인데요. 포장실, 대표적인 작업실입니다. 차압관리로 공기순환에 대한 부분을 가름할 수 있고요. 프리필터 온도 조절 정도. 그리고 나머지 4등급은 일반 작업실이라는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항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 중에 그 혼합소분 시 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부분을 뽑아봤는데요. 적합치 않은 내용 정답은 2번이죠. 혼합소분 전에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할 것.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이고요. 일회용 장갑을 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설비 세척 부분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설비 세척 방법, 거리 먼 것. 자, 정답은 5번이죠.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지우는 것은 안 된다. 안 되진 않지요. 브러쉬 등 세척기구를 적절히 사용해서 세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비 세척의 원칙, 이 부분 설비 세척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문제 출제가 굉장히 용이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위험성이 없는 용제로 세척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물이 최적이죠. 가능한 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증기세척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증기세척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분해해서 세척하는 거 꼼꼼하게. 그리고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지우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세척 후에는 반드시 잘 닦였는지 잘 세척됐는지 판정을 한다. 그리고 판정 후 설비는 건조 밀폐해서 보존하고요. 세척 유효기간 설정하는 거. 이 설비 세척의 원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비 세척의 원칙에서 그 세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이 세제를 설비 세척에 권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도 문제 내기가 용이한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적합한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세제가 잔존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고도의 화학 분석이 필요하다.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제는 설비 내벽에 남기가 쉽습니다. 남게 되면은 당연히 내용물과 혼합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품의 안전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잔존한 세척세는 제품에 악영을 미친다. 방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보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잔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그 화학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로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설비 관련된 부분 중에 재질과 관한 사항인데요. 제조 관련 설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탱크죠. 탱크 재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주형 물질로 만든다. 여기서 스테인리스 스틸은 맞지만 주형 물질 형태로 만들진 않죠. 이렇게 되면은 표면에 매끄럽지 않고 굴곡이 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청소나 세척, 소독, 기타 등등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온도 압력 범위가 조작 전반과 모든 공정 단계의 제품에 적합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요. 또 제품과의 반응으로 부식되거나 분해를 초래하는 반응이 있어서는 당연히 탱크젤로선 적합치 않겠지요. 세제 소독제와 반응해서도 안 되겠고요. 유지관리에 설비 세척, 유지관리 등 다른 물질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조건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은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문항인데요. 유지관리는 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건물과 설비가 유지되도록 정기적, 비정기적 지원 및 검증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설명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고르는 겁니다. 주요 설비, 즉 제조 탱크나 충전 설비, 타전기 등 주요 설비와 시험 설비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부속품들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정 실시, 즉 망가지고 나서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이런 유지관리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예방적 활동입니다. 예방적 활동에는 연간 계획을 세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고장 발생 시 긴급 점검이나 수리를 의미한다. 이고요. 정기 검교정이 있는데요. 정기 검교정은 계측기, 즉 생산 설비 및 시험 설비 중에 계측기가 있죠. 이러한 측정이 필요한 어떤 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기 검교정은 계측기에 한정돼서 의미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3과목도 다섯 번째 강의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여섯 번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